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소장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12월 28일 토요 경마 짧은 UCC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또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께는 그 방송뿐만 아니라 예상도 잠깐 좀 쉬었던 그 텀을 좀 가졌던 그런 구간도 있어서 조금 좀 흐름이 끊긴 측면이 있었죠. 후반부에 좀 제가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좀 많은 적중을 또 굵직굵직한 좋은 적중을 좀 드리지는 못해서 일단 2019년도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20년도 첫 번째 방송은요. 참 공지사항이 되겠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경마 코리아 팀 이미 그 강 팀장님과 김영균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좀 진행을 하고 계신 방송이 있는데 경마 코리아 팀에 제가 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금, 토, 일 부산 경마와 서울 경마를 아우르는 그런 방송을 2020년부터 첫 번째 방송부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점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경마 코리아 팀의 UCC 방송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10개 경주고요. 일요일이 15개 경주로 14마리씩 아주 꽉꽉 채워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출전 두수가 많다고 해서 터지는 거 아니죠. 많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출전 두수가 적을 때 훨씬 더 전개상의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토요 경마는 제가 중반부 경주를 좀 승부처로 잡았는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3경주, 5경주, 7경주, 3, 5, 7이고요. 일요 경마는 일요 경마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승정지 유예시킨 기수가 없어요. 아주 뭐 욕심을 한껏 내면서 마무리 상금벌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실바, 리차드, 유아니스 이런 외국 등짝들이 좀 쉬게 되면서 프랑스와가 일요일 날은 좀 많이 기승을 합니다. 자, 좀 기수 측면에서도 재밌는 게 있어요. 철호도 그렇고요. 그거 출전하는 경주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357 경주 토요 경마 먼저 승부처를 체크해 주시면서 첫 경주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람의 국가 4번 드로우 시그니처 종반 2위권 팽팽합니다. 2번 최강타치와 4번 1번입니다. 첫 경주 국산 6등급의 1000m입니다. 12마리 출전인데 이 망아지들이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마필들이 좀 눈길을 끌죠. 선행 버티기부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시크릿 일루전 그리고 6번만 청춘드림인데 청춘드림은 데뷔하기도 전에 벌써 후두편 마비가 있어요. 역시 이제 단거리를 벗어나면은 뭐 제 몫은 다 하겠다 싶을 정도로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내다볼 만한 장기적인 그 기대치, 잠재력의 측면은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스타트 악벽도 좀 있었던 마필인데 어떻게 그걸 잘 순치시켜서 주행 심사 때는 막상 발주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시크릿 일루전하고 같이 지금 초반 경쟁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깎이죠. 5번만 시크릿 일루전 요거 관심 마필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과 6번이 먼저 나오는데 5번만 시크릿 일루전의 버티기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요. 쫓아가는 마필 중에서는 역시 8번만 무적 용병 마체는 조금 얇습니다만은 기본 자국세가 좋아요. 5번, 8번 두 마리를 추천드리면서 첫 경주 정의합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입니다. 4번만 금화 카이로스 이제 드디어 출전을 했습니다. 데뷔 전부터 꽤 많은 관심을 모을 거예요. 주행 심사가 이제 5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록에서 앞서는 마필들 또 조금 더 실전에서 기본 거림이 검증되는 마필들 쪽으로 인기도가 좀 나뉘어질 수 있겠는데 이거 도입할 때부터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이라 언제 데뷔하나 계속 기대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안쪽에 퍼펙트 지망도 이제 능력 검사 잘 받은 마필이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눈길을 지금 끌지 못할 정도로 금마 카이로스에 대한 데뷔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영관 조교사 마방의 19점 마방의 마필들은 뭐 1300m 즐겨서
출전을 하죠. 1300m 데뷔전을. 성적도 좋습니다. 준비 충분히 끝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막 카이로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퍼펙트 제왕도 괜찮고 톱 오브 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리안 더비 우승 마필인 광야제이라고 서울경마장에서 1등급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탑 포인트의 자마라는 점에서 또 많은 경마 팬들, 워드 팬들은 또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액면상으로 이제 선행을 가기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고 톱 오브 톱이 또 하필 등짝도 유광이를 태어나가지고 일단 기본기를 좀 체크하는 정도로만 좀 보고 싶어요. 3번 막 금막 카이로스 일단 뭐 포도시 2차고는 그런 그림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3세가 되는 내년도 때 어느 정도 파괴력 있는 걸음을 보여줄 것이냐를 저는 데뷔전부터 조금은 좀 힌트를 보여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면은 쉽게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3번 막 금막 카이로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6등급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토요 경마의 첫 번째 승부 경주고요. 힘이 조금 부족한 1번만 매직 코스부터 최시대로 등짝 바뀐 14번 더 카리스마 원도 기본 걸음 확실히 있어요. 1300m 출전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는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강공을 한번 좀 해볼 만합니다. 늦발을 대비해서 발주 연습도 마무리까지 좀 신경을 바짝 썼으니까 일단 안쪽 바깥쪽으로 몰려나가는 그림인데요. 역시 이 8번마 독립열강 같은 경우는 은경이가 좀 잘못 탔죠. 선행 갔으면 아주 쉽게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마크스타 바로 안쪽에 있던 마크스타를 낑겨주면서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설프게 선두 외곽 전개를 하다가 마스터킹을 요만큼 못 잡고 이제 2착을 왔는데 선행 갔으면 뭐 직전 경주 널널하게 대가리 왔을 그 독립열광을 이번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고삐를 잡았기 때문에 뭐 대가리는 서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8번마 독립열광 놓고 후착을 좁혀 때리는 그런 승부가 되겠는데요. 뻔한 막권 아닙니다. 잘 만들어 놓고 쏘는 마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 막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일단 뭐 나머지 8일 마필들 가운데 9번마 원더풀 아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체중이 급작스럽게 불었던 점을 좀 감안하더라도 일단 현재의 걸음이 딱 그 정도입니다. 선행을 자신 있게 나갈 정도로 빠르진 않고 나름대로 선입권에서 편안하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걸음이 더 나오질 않았어요. 딱 그 정도 주파 기록하고 그 정도의 걸음이 전부다라고 본다면은 뭐 이번 경주 맥시멈 쌍승식 후착 혹은 삼복승식 방어용으로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9번 원더풀 아이를 뒤로 돌려놓고 자 8번에 붙여 때릴 마필들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경주 첫 번째 승부 스타트 잘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입니다. 자 9번 영성 빅토리죠. 역시 20조 마방에서 이제 내년도 3세마 굵직굵직한 경주도를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임도 좋고 또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큰 문제만 없으면 서승훈 기수가 계속 고삐를 잡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휘휘 둘러봐도 그렇게 영성 빅토리의 이 승급전 접수를 가로막을 만한 그런 상대가 보질 않습니다. 타임 면에서는 주파 기록 면에서는 영성 빅토리가 뭐 가장 지금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고 도전을 해 범직한 마필들이 몇 마리 있긴 한데 어쨌거나 대가리는 9번 영성 빅토리 요거는 인정을 하고 후차권에서의 변수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경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도전 마필들 몇 마리 있습니다만은 9번마 영성 빅토리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하고 기선을 제압하고 나서 주도권을 쥔 상황 속에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한다면은 선행으로 잘 뛴, 선행으로 버틴 이런 마필들, 순발력 위주로 승부를 거는 마필들은 조금 좀 약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고려하셔서 후차권을 좁히시면 되겠습니다. 9번 놓고 후차 주력과 방어로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를 6경주 이전에 잡는 것이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오랜만에 제가 5경주 자신 있어서 메인 승부로 골랐어요.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런저런 소스들이 또 쏟아지면서 인기도가 많이 좀 나뉘어질 겁니다. 그럴 액면이에요. 일단 11번 한피태양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게 순발력밖에 없는데 안쪽에 크게 빠른 선행형 마필이 뭐 여러 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외곽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나오는 선행까지도 이번 24주 마반에서 나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피태양이 선두권을 접수한다면 그만큼 버티기가 쉽지요. 그러나 항상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최근 두 개 경주 모두 승급전이었음을 좀 감안하더라도 11월 달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안 잡힐 만한 것을 잡힌다라는 측면은 마필 자체 좀 타고난 경주 근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경주 한피태양은 후착 주력입니다. 선행을 가서 레이스를 주도한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 주력이 되는 것이고 선행을 못 받았을 때도 감안해야죠. 그래서 11번이 빠지는 그림도 넉넉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개의 충마 배팅이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주인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놈 놓고 11번으로 주력 배팅하되 11번이 빠지는 그림까지 같이 노리는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4등급 경주입니다. 9번막 브라이언 파크는 1800m 참 괜찮은 기록으로 한번 온 적이 있죠. 3월 달에. 뭐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답니다.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1200m로 다시 내려왔는데 원래 이제 30조 마방에 있다가 이게 7조로 넘어왔죠. 7조 김병학이가 지금 이제 김병학 조교사가 면허정지예요. 면허정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3조 마방에 잠깐 위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32주라는 출전 공백 감안하면 단거리를 하더라도 브라이언 파크 예전 걸음을 소환해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왜 브라이언 파크가 가장 먼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시크릿 레거시 그리고 11번 스타오름 이런 마필들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뭐니면 해도 이번 막 영천질주 이제 브리더스컵에서 조금 부진했던 것은 뭐 인정해줘야죠. 그건 좀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죠. 코스도 잘 받았고 순발력도 충분히 검증이 됐고 여차하면 그냥 뱅 받고 한 바퀴 그대로 돌아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번만 영천질주의 꼬리를 찾는 경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축으로 가는데요. 1번만 모닝 브라보도 이번에 코스 참 잘 받았네요. 2번과 거의 엇비슷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천질주하고 괜히 초반 한 1-200m라도 쓸데없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나가면 그냥 선행을 가되 2번이 또 가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 어차피 2번이 레이스의 주인공이니까 레이스의 지위를 2번한테 맡겨놓고 차분하게 직선 승부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마 영천질주 어찌됐든 전개의 축이자 능력상으로도 충마다. 1번 모닝 브라보, 10번만 시크릿 레거시, 11번 스타오름 이런 마필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벌써 끝장승부입니다. 이거 8, 9텐이 먹을 게 없는 경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 경주로서 7경주를 먼저 정한 겁니다. 자, 막권을 살만한 마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적인 측면까지 덧입혀 본다면은 뭐 바벨 히트나 블랙 이글 윙부터 이제 외곽에 망아지들 몇 마리 있고 그런데 놓고 때릴 충마 분명하고요. 또 후착이 아니라 놓고 때릴 충마하고 거의 뭐 맞다이를 뜰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내용 면에서 아주 강하게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경주 끝장승부는 원틀 막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방 막권으로 강하게 승부를 볼 것이고 후순위 눈에 보이는 인기만 하나는 삼복승으로 방어 장치를 하는 것으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한방 막권에 삼복승 막권을 사이드로 보조하면서 시원하게 한번 마지막
힘을 실어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끝장 승부. 원틀 막권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6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TGB부터 투스카로라빌까지 그 마필들 간의 능력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가운데 그 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빠른 마필 타이틀 코드, 하루가 키누, 그리고 말리부 태양 이런 마필들도 나온 듯 만 듯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 7번 하루가 키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모래주로 해서 상당히 잘 뛰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혈통적으로. 근데 뭐 데뷔전 자체는 선행으로다가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이번 경주 지난번처럼 선행을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국산 마필인 타이틀 코드나 뭐 TSB 같은 게 이제 막 밀고 나가서 선행을 못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곽적으로 이렇게 빠른 말이 없어요. 하루가 키누의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스피드 가속력 정도라면은 선두 외곽에 갖다 붙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거리가 첫 도전이다. 거리가 늘어났다. 괜찮습니다. 엔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1600m를 그냥 바로 갖다 쓴 거예요. 이번에도 흙을 맞을 염려는 없고 상대 마필들 뭐 좀 어설픈 국산마들하고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도 7번 하루가 키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키누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로 봐요. 1번마 TGB가 이제 마방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선행 작전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도 되는 말이고 뒷심도 있는 마필인데 1번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필의 근성을 잘 살려주려면은 일단은 선행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좋다라는 31주 마방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초반에 1번 TGB가 막 밀고 나온다. 요거를 감안하시고 전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하루가 키로 놓고 1번이 대응 받는다면은 버티기까지 봐줘야 되겠죠. 7번 1번 같은 조합의 배팅 메리트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9경주입니다. 1600m 국산마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19점 마방에서 이제 그 연말 또 2019년도의 마지막 경마주간 상금을 그냥 갈퀴로 쓸어 담으려고 금요 경마 때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요 경마 때도 뭐 돈 벌만한 마법도 충분히 있지만 토요 중후반부는 19점 마방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8번 마 프라이데이죠. 마명이 금요일이라 그래서 금요일만 나온 건 아니에요. 일요일 날도 와갖고 꽂았어요. 뭐 농담 삼아 좀 말씀드린 건데 금요일 날 주로 출전을 했지만은 일요일 날 와서도 일요일 날 출전해서도 시원하게 꽂았던 마필이니까 토요일 날 왜 나왔냐 이러지 마시고 정도윤이한테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김영관 조교사 그럴만하죠. 큼직한 경주 아주 잘 타냈기 때문에. 자, 8번마 프라이데이를 축으로 갑니다. 8번마 프라이데이를 축으로 거리를 줄여 나온 13번 경주의 두레박도 이번 경주는 붙들고 있다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원더풀 모닝하고 막 밀고 나올 텐데 전개가 조금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따라가서 완벽하게 걸음발을 터뜨려낸 8번마 프라이데이가 페이스면에서도 사실 나머지 12마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하이 페이스를 바로 2주 전에 멋지게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상승세뿐만 아니라 마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트루킹도 나올 때마다 인기 마필이죠. 그리고 아주 못 뛰지는 않는데 당최 꽂지를 못해요. 꽂아주지를 못합니다. 뭐 맨날 인기 순위 1등이에요. 아주 나오기만 하면 대가리 아니면 2등인데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한 번은 못 옵니다. 등짝 바뀌었다라는 거 프랑스와 제가 서두에 프랑스와 말씀을 드렸는데 트루킹. 자, 8번 2번 막권 뭐 기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2번 기본 막권인데 2번이 또 배반할 가능성 있죠. 그거까지는 감안하면서 보조 장치로 배당 좀 짭짤한 막권들까지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200m 2등급
토요 경마 10경주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 교차도 토요 경마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하는데 이번 10경주 마지막 10경주는 뭐니 해도 8번마 서부캣의 안정적인 주력이 먼저 눈길을 끕니다. 57kg라는 부담 중량.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 대한 측면, 부담 능력에 대한 측면은 아직 미검중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뭐 보여주는 원단 능력 자체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뺄 수 없죠. 대가리 8일 마필이지만 8번마 서브 클래식 기본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1번만 메이플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뒷다리에 조금 중창이 있긴 있었는데 뭐 정우주도 해낸 거, 정형래도 해낸 거, 이성재가 다시 또 곱비 잡아서 또 망쳐버리면 그건 무슨 대망신입니까? 이성재가 목숨 걸고 마지막 경주는 타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3번 스마트 댄서도 지금 사양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 체중을 조금씩 좀 불려나가고 있어요. 요번에 조교를 아주 정상적으로 또 조교사가 직접 마무리까지 신경을 바짝 썼는데 체중이 다시 빠져버리면은 뭐 도루묵이고 체중이 그대로 유지돼서 455에서 460 그 사이를 유지해갖고 출전한다면은 3번 체중 안 빠져나오면 3번 스마트 댄서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뭐 통일 한국이 제일 빠른데 선행 못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직전에 대길이 팔렸습니다만은 선행을 못 갈 11번 게이트였어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뒤지지 않습니까? 이번 경주는 안쪽에 이제 1번, 2번하고 초반 선두 경합을 펼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힘을 좀 쓰고 또 나가야 돼요. 4번만 통일한국도 배팅 가치를 현장에서 한 번 더 상태 점검과 함께 해 두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렸던 8번만 서부캣부터 1번, 3번 이런 마필들 위주로 현장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28일 토요 경마 부산 10개 경주 여기까지 UCC 짧은 브리핑 전달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